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민기입니다. 4월 11일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작구 을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후보자 토론회는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현대 HCN 동작방송이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을 선거구에는 모두 3분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초청 대상 기준인 국회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선거 유효 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최근 4년 이내 선거 유효 투표 10% 이상 득표한 후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에 해당되는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차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이계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몽준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 질문 선정 등은 사전에 추첨과 협의를 통해 미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토론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맺은말 순서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은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은 2분씩 정해져 있습니다.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3,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1억 원이 넘어야 1억 원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국민 가구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서민들의 삶이 그 정도가 되는지는 거의 불투명합니다. 대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소수 재벌과 소수 특권층, 부유층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너무 많은 부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LG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재벌들과 재벌 대기업, 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10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10대 기업이 절반인 약 50조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양극화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돼서 고통스럽고 자영업자들은 재벌들의 골목 상권 진출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저 김종철은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유층에게 몰려있는 부를 공평하게 과세를 해서 분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약 40%에 달합니다. 저는 이들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공평 과세를 해서 이렇게 모인 돈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리고 골목 상권을 재벌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한 후보께서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갑자기 유명 방송인 김지동 씨가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지동 씨는 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지낼 때 사회를 보았고 종종 아주 신랄한 사회 풍자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뭔가 했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유명 방송인의 활동을 통제했다는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법 사찰을 넘어서서 이제는 방송인에 대한 사찰까지도 또 활동까지도 억제하는 그러한 정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시고 사죄하시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불법 사찰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도 정말 아주 어렵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께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치인도 나서서 내 책임이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이런 새누리당한테 또다시 국정을 우리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물가, 일자리, 사교육, 골목 상권 등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새누리당입니다. 과연 어떻게 또 이 새누리당한테 정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1일 총선거에서 여러분의 신성한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사찰을 인살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님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준입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나빠지는데 정치인들은 권력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치판을 걱정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문화와 교육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상업지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 부지에 아이스링크 보육시설, 주차장, 건강검진센터가 있는 종합체육문화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에는 목욕탕이 있는 종합레포츠 시설을 유치하고 흑석동의 종합체육센터는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제가 동작을에 온 다음 해인 2009년에야 서울시에 의해 근린공원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사당 종합체육관 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대 부중과 을로초 또 노량진 배수지에는 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다리지 않아도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치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동작과 나라를 위해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주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0초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세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두 3개의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고요.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 질문 시간을 드리는데요. 후보자는 한 주제당 1개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동작구는 원조 강남이라 그러는데도 인접하고 있는 서초, 용산, 영등포, 관악 어느 곳보다 지역 발전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민주통합당 이계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그 지역경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역경제가 바로 골목경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골목경제를 우리가 살리는 방법도 역시 큰 틀에서 재벌을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순기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드라지게 역기능이 발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골목시장에 가보십시오. 이웃집 빵집 아저씨들이 어디가 계신지, 떡볶이 장사 아주머니는 어디가 계신지, 김밥 장사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조차도 재벌에서 진출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면 골목경제는 기본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 다닌 내 아들, 내 조카, 이웃집 우리 이웃사촌들이 왜 직장에 가지 못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분기마다 유사 1회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오늘 부도가 날까 내일 부도가 날까 걱정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골목경제를 살리는 근간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골목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네, 1분 30초입니다. 네. 저희 동작은 원조 강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뒤늦게 나타난 강남보다 낙후돼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을 살려서 대기업 관련 업무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관련 업무시설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물론 뭐 그게 되겠느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치하도록 오면은 우리 지역에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요. 우리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요. 만약 우리 지역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그 관련 시설이 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송초에는 종합체육문화시설을 유치해서 주민들이 문화생활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당 이수 지역의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역세권을 잘 개발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역시 지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을 좀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동해서 벌충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우리 동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골목 시장을 지나시는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아무리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그분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골목 경제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이뤄내어서 그분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들이 영세 상인들의 터전인 골목 상권의 빵집, 커피숍, 심지어 순대, 떡볶이 이런 부분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규제해서 골목 상권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업무 시설을 유치해서 원조 강남의 자존심을 찾자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강남역 주변의 일대의 계획과 이수역 일대의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원래 강남과 서초 지역은 뒤늦게 개발되면서 계획도시로서 출발해서 구역이 반듯반듯하고 또 원래부터 상업지구를 건설하기 계획됐지만 이수 지역이나 사당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그러한 비용과 그다음에 철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은 허황되고 무모한 공약보다는 차근차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몽준 후보께서 이기한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아까 이기한 후보가 발표하신 예컨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기한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한 후보께서 이제 재벌을 개혁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 뭐 재벌도 잘못한 건 고쳐야겠죠. 그런데 이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재벌 개혁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기한 후보께서 17대 국회의원 당시 우리 국회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다음에 또 김승현 회장의 국회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그 표결에는 기권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벌 개혁을 하시려면 그때 좀 제대로 했었으면 그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지금쯤은 여러 가지가 달라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때 기권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불참을 했는데 다른 그 회의가, 그날 회의가 오전에 잡혀 있다, 오후로 연결됐다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다른 스케줄과 겹쳐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못 갔을 뿐이지 기권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시 연계가. 제가 추가 질문해도 네, 되네. 추가 질문은 안 되고요. 나중에 별도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1분 내에 이기한 후보가 35초 남았습니다만 네.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고 두 번째 그 국회를 저는 한 번 했지만 우리 정 후보께서는 6번 해봐서 아시지만은 국회 증인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진짜 우리가 어떤 청문회 같은 것을 제 시간 갖고 다 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기회였었는데 그날 상황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지금 같은 질문을 안 하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이것이 언젠가는 얘기가 될 거다 해서 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질문하셨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예. 네. 자, 다음으로 김종철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입니다.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 의원님께서, 정 후보님께서 남성초등학교 운동장 복합 개발을 말씀하시면서 아이스링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최대 아이스링크인 목동 아이스링크가 1년에 3억 원 정도밖에 흑자가 안 나고요.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과천 아이스링크장은 3억 8천만 원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명 김연아 아이스링크를 정부에서 만들려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동이 많이 발생해서 교육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없으신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김종철 후보께서 지금 시간을 한 5초 오버하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질문 시간은 30초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우리 주십시오. 김종철 후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뭘 하자는 건 없고 이 사람 나쁜 사람 또 이걸 안 한다. 주로 뭐 반대가 위주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흑석동 뉴타운 사업도 반대하시는 것 같고 사당 이수역 역세권도 반대, 또 제가 관심 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 있는 그 남성 초등학교의 종합문화체육시설 하는 것도 반대를 하시는데요. 김 후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쉬운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공약으로 하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 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기 있는 후보들도 다 힘을 모아서 같이 해보자는 거지. 그걸 일일이 이렇게 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반대하면 이 세상에 쉬운 일은 뭐 공약할 필요도 없고 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김 후보께서도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면 될 일을 공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네, 같이 힘을 모아야죠. 네. 이 열기를 점점 띄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기한 후보께서 김종철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30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래서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비로소 소비가 일어나서 골목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서도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방책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현재 거의 모든 노동자의 한 50%가 넘는 그런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사실상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사실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전체 기업들 수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는 자구 노력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열악한 그 비정규직인 파견, 어제는 IMF 때 도입된 것인데 이건 반드시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착취를 근절해야만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득이하게 모두 비정규직을 뭐 없앨 수는 없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임금 차이라든가 노동 조건 차이를 없애서 비정규직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드리는 공통질문도 지역의 현안 문제입니다.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를 비롯하여 지역 곳곳에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 개선 대책은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답변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에게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0년에 저는 대한국토도시학회와 협약을 맺고 연구를 추진해서 작년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 지역 발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상업 지역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계 도로망을 확장 신설하는 좋은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 동작구청과 서울시청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사당로 확장은 구청에서 금년 6월에 하겠다, 8월에 개통하겠다 한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금년 1월 6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당로 확장된 것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3차 확장 계획을 세워서 총신대까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대로가 많이 밀리는데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버스 중앙 차로가 이제 이수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계속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 남태령까지 좀 연장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버스 환승 시설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출퇴근길 남성역 그리고 이수역 그 정체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길을 넓히면 된다라고 접근을 해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은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교통량을 또한 가져온다는 것이 이 교통학계의 정설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수역에서 남성역 중간에 그 범집역에까지 6차로로 확장이 돼 있는 마당에 이 상태에서 또다시 그것을 총신대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선진국에서 예를 들면 런던 같은 데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나면 아예 페널티를 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물립니다. 그 도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소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배차 간격을 축소하고 그리고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마을버스까지 공공성을 도입해서 연계를 충분히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이기한 후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답변 드리니까 두 분의 얘기가 다 끼어서 같은 얘기인데 정몽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당로를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남태령까지 버스 전용선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 일은 서울시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시장과 시의회가 지금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부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와 함께 지금 김종철 후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우리가 그 관리를 일정 부분 해야지 공급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뭘 답을 내기에는 지나치게 어렵다.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일터와 주거지역을 어떻게 하면 근접하게 할 수 있는가. 서울에서 뉴타운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뉴타운에 살던 사람들을 다 서울시에서 살지 못하고 경기도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서울로 일을 하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출퇴근길이 막히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했다고 하고 일을 했다고 하고 서울시 시장은 뉴타운 가지고 공적을 내세우는 그런 모순을 없애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답변을 들어보았고 이 세 분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과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몽준 후보가 김종철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에 관해서죠. 네네, 30초입니다. 김종철 후보께서는 주로 뭘 하자는 주장보다 역시 반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사당로 지금 2차 확정을 구청에서는 금년 8월에 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되냐 가능하면 빨리 하자 해서 한 1월 6일에 개통을 했어요.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 3차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넓혀봐야 소용없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2008년 총선 때 정 의원님하고 그 경선을 하면서 사당동의 뉴타운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능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되지 않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업시설 확대도 그렇게 이수역처럼 밀집돼 있는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고 소규모 상업 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서 어디를 부셔가지고 이 대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교통 문제를 일단 부시고 새로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신대 입국, 총신대학교 정문까지 또 넓힌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이미 그 들어서 있는 그 굉장히 많은 공간을 상업이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고 또 상업 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그걸 보고 또 찍었다가 아 이거 결국 안 되는 거구나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중교통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철 후보가 이계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계한 후보님께서는 그 사당역 환승센터 설립을 제안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승센터가 일견 이렇게 좀 좋은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에 보면은 다수의 뭐 청량리라든가 이런 데 다수의 환승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그 환승보다는 어떤 그 환승을 그 핑계로 하여서 주변의 어떤 개발에만 좀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김종철 후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이 서울시 부지여서 어떻게 말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또 다른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울시장도 한번 뵌 적이 있고 또 서울시 시의원들하고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환승센터가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또 거기 아침에 우리 그 명함돌면서 보면 숱하게 그 지방으로 가는 대학생들 버스들 때문에 교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정한 부분은 국민 또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계한 후보께서 정몽준 후보께 보충 질문을 해드릴 순서입니다. 30초 동안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당 이수 지역의 상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통이 훨씬 더 이제 교통 수요가 많이 더 유발될 텐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우리 동작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1.9%밖에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 평균은 7.2%고 우리 길 옆에 있는 서초구는 6.8%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초구나 서울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자들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업지역을 이렇게 작게 해주는데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 있냐 그랬더니 대단히 실망스럽게 그분들이 그런 거 없대요. 그렇지만 저쪽은 말씀대로 계획된 지역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좋으니까 자꾸 해주고, 이쪽은 도로도 좀 나쁘고 그러니까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저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다 원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럴 경우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냐?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버스 환승센터도 할 수 있고요. 중앙차로를 저기 남태령까지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또 지역 내 현안인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지역 문제도 지역을 대표하시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하는 좀 거시적인 문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교육 무상화,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증진 등 다양한 복지 확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예, 동작을 주민 여러분,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너도 나도 복지를 얘기합니다. 그동안 그 복지는 그 뒤편에 있었던 새누리당 역시 지금은 복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또한 대기업과 부유층의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사제를 털어서 복지를 해줄 것입니까? 그러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 감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먼저 되돌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대기업과 최고 부유층의 선진국 수준의 그 세율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부당하게 지원되었던 각종 조세 감면 조치를 처리하면 저희 계산으로 약 30조 원에서 40조 원의 그 세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적은 편이고 그 재정 규모에서 복지 지출 역시 굉장히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다른 나라는 부유층이 세금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같은 죄를 저질러도 벌금도 더 냅니다. 그만큼 공평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때만 되면 선진화를 얘기하는데 이 세금 문제까지, 부자 증세까지 선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이계한 후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무상복지 중에서도 특히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서 아주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도시락을 싸갖고 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빵 하나 하고 우유 한 병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반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굶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무상복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질 분야가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둘 것인가 하는 것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재정 운영을 잘 할 것인가 또 복지 전달 체계를 잘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개혁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도 더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증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세를 하되 소득세와 재산세 하면 재산세에 우선하고 직접세와 간접세 하면 직접세에 더 우선을 하고 또 세율 하면 누진세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정당한 주장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우리 경제체제다, 경제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지금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원고 준비하다가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75조 원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향후 5년간 165조 원을 이제 제안하는데요. 많은 재정학 교수들께서 이 165조 원을 쓰자는 것은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복지 공세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건데 지금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그 차관이 발표한 걸 보면요. 현재 앞으로 추가하는 거 말고요. 현재 복지 정책만을 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 발표는 여야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복지 공약 많이 냈는데 내년 전체 예산을 16% 늘려야 되고 복지 예산은 58%를 늘려야 한다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생각을 하고요. 우리말 표현에 외상이면 소를 잡아먹는다, 공짜면 양재물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국가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계한 후보가 김종철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초입니다. 진보신당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증세를 필요하면 해야 한다. 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근데 지금 적정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 담세율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담세율이라고 하는 그 규모라고 하는 게 한 22% 정도에서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다른 나라는 보통 보면 한 절반 가까이 한 45%에서 50% 사이가 되고 그 중에서도 그 복지 지출을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령화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양극화가 세계화와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지를 계속 하게 되면은 뭔가 나라가 뭐 이렇게 무상으로다가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담세율과 그 다음에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몽준 후보가 이계한 후보에게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한 후보께서는 국회에 있을 때 17대 때 법인세율 인하를 이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법인세율을 인하를 주장했는데 요즘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선진국들 미국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법인세율을 다 인하를 약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올릴 경우에 우리 국가 경쟁력은 괜찮은지. 지금 그 명목 그 법인세율과 실효 법인세율을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목 법인세율을 따져서 얘기하면 지금 정 후보께서 지적하신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감면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기업들, 특히 국제 무대에 가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정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로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낮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낮은지 얼마인지. 지금 명목 가령 미국이나 일본의 실질 법인세율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주장하시려면 좀 갖고 나오셨으면 그러니까, 좋았지. 그러니까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공방이 이제 슬슬 열기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철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방금 그 논쟁하신 거에서 이제 미국의 법인세가 그 대기업 법인세가 40%입니다. 그 이제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40%에서 39%인데 거기서 조금 낮추자는 거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업 법인세가 22%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낮추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의원 주장이 좀 그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증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국민한테 세금을 걷자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한테 과세하자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과세할 때 큰 원칙이 낮은 세율, 넓은 과세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든지 소득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조금 내시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김 후보께서는 미국은 대기업의 법인세가 40인데 우리는 20이다 그랬는데 그 숫자는 난 맞는 숫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숫자는 그렇지가 않은데 조금 전에 이계한 후보께서 얘기하신 명목세율보다 실질세율을 봐야 되는데 그건 지당한 당연한 얘기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좀 연구하신 근거를 갖고서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주장만 하지 말고 현실이 이렇다. 그리고 중요한 거냐 추세가 중요한데 그 선진국들이 다 내려요. 이게 확실하게 39%라. 근데 우리만 글쎄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이제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세 분 후보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자는 6분 동안 자유롭게 발언과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질문을 예컨대
정몽준 후보자나 이계한 후보자나 김종철 후보자님께서 서로 이 배분을 해가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발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의 절반인 3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 가급적 상대방의 의견을 질문하시는 쪽으로 6분을 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이 각각 1분이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짧게 여쭤보시고 짧게 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분당 6분씩을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이계한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한 후보님이 이번에 질문을 하실 때는 예컨대 정 후보님과 김 후보님을 번갈아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지요. 정 후보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 후보님하고 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통지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는데. 네. 지난 18대 총선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 말로 해서 허위사실 공포, 즉 거짓말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8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고발한 거고, 또 이것에 의하면 이 공직선거법상 위반한 행위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현대중공업의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은 이제라도 현대중공업에서 내는 광고를 중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현대중공업이 광고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를 이제 돕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걸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령 여기 두 분, 김종철 후보, 이계한 후보 두 분께서 또 두 분이 속한 정당에서 우리나라 재벌은 다 뭐 문제점이 많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니까 글쎄 뭐 기업에서도 최소한의 홍보, 기업의 광고는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또 이계한 후보께서 맨날 뭐라 그러죠? 북을 두들겨 대니까 기업들도 야,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사회적 책임이 뭔지, 사회적 이미지가 어떤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이계한 후보께서 상당히 지금 과민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뉴타운 벌금 먹었는데 왜 또 이런 짓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18대 선거에서 뉴타운 공약한 건 저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30명 되는 후보가 했고요. 이계한 후보가 따라다녔던 정동영 후보도 뉴타운 공약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표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길거리 유세에서 얘기한 거는 오세훈 시장께서 제가 뉴타운을 우리 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저 때문에 또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저희 제안에 대해서 본인은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오 시장께서는 시장 후보로서 저희 지역에 유세 와서도 뉴타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를 받아서 저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는데 무슨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일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선거 때 뭐라고 그러시나요? 돈은 쓰지 말고 말은 풀자 그러는데, 아니 이런 섬세한 미세한 표현의 차이 가지고
그 후보들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길에서 유세할 때 무슨 원고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재판 결과는 물론 승복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면 일반 상식에 맞나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계한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답변을 1분 이내로 해주셔야 되는데 벌써 한 2, 3분을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나중에 주도권 시간대 또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에는 한 분에게만 여쭤보셨으니까 예컨대 김종철 후보에게 여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철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80만 원 벌금 그러지만 100만 원이 넘으면 벌금 100만 원이 넘으면 배지를 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법인데 지금 하당동 뉴타운 지역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몽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 같이 경쟁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저는 그때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죠. 사실은 저는 그리고 그 당시 뉴타운 열풍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걸로 당선된 새누리당 당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 뉴타운 문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사당동 지역은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렇게 공약을 하게 되면 안 될 텐데 했는데, 그것이 그거는 정몽준 의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가 김 후보한테 물어보지만 실제로 저를 비방하는 제가 정몽준 후보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사실상 이사지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이 광고 내는 거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 알아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따져서 보면 정몽준 후보께서는 현대중공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 지금 돼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회사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또는 선거와 무관하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계한 후보께서 저를 고발까지 하셨더니 동의 안 하시겠죠. 근데 김종철 후보한테 물어보는 시간에 저를 비방하는 질문하는 건 좀 남자답지 못하시네요. 자, 이계한 후보님의 주도권을 가진 토론 6분이 경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토론을 해주시는데 6분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말씀을 1분 이내, 또 답변도 1분 이내 해주시고 이계한 후보와 김종철 후보에 각각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한 후보 이번 선거 구호는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봐도 그렇고 선거 공보도 그렇고 속지 말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서 본인은 국회의원 선거 공약 다 지켰다, 대부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이 그런지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8년 전 이계한 후보가 만들었던 선거 공보를 보니까 좋은 공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수건 사업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이수교차로에서 숭실돼가는 관통도로를 하겠다.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 종합병원 유치하겠다. 대형 문화 쇼핑센터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됐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공약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우리 동작의 주민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후보께서 당시 지역 사정을 잘 몰랐지만 의욕이 앞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거철에 괜히 상대 후보 자꾸 비방하지 마시고 힘을 모아서 공약이라는 게 힘드니까 공약하는 거 아닌가요? 쉬운 일 같으면 왜 공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보는 정말 공약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공약을 그때 한 것 중에서 대표 공약이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대표 공약이 3가지였습니다. 3가지가 이 광역학군제에 관한 거였었고요. 두 번째가 국립현충원이 그때까지 뭐 지금 정 후보께서도 좀 의정보고서에 그런 말을 쓰셨던 거면서도 역대 공직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근린공원화 하겠다. 담장을 허물 근린공원 하겠다는 거였고 세 번째가 흑석동 뉴타운 하겠다는 것이 3가지가 메인 공약이었습니다. 다른 공약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세할 때마다 그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역학군제에 관한 얘기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제가 원하던 대로 광역학군제가 실시되는 건 아니지만 변형된 것이긴 하지만 실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화를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였었냐면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였습니다. 그게 1994년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2004년 10월 달에 당시에 윤광훈 국방부 장관이 동작구 구청 요구에 대해서 그래도 좋다라는 동의서를 보내지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감옥 같은 그런 담장벽을 허물었던 것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지금 다니시면서 잘 아시지만은 사당동이나 상도동 또는 흑석동 쪽 사람 분들이 정문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는데 그 문을 3개를 내고 그런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흑석동 뉴타운은 서울시장께서 임기 말에 지정하셨죠. 물론 지금 김종철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장이 추진하시던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방식으로서의 뉴타운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이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흑석 뉴타운이 됐지만 우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한 후보께서 제가 이제 또 김 후보한테 질문하니까 내가 마무리할게요. 8년 전에 선거 홍보 만든 걸 보면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한 20가지 돼. 근데 지금 와서 거의 못했죠. 그래 놓고 나서 본인 스스로 대표적인 거 3가지 했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아전인수격이죠. 어떤 게 중요한 대표 공약이냐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데 현충원 담장을 허물었다. 그것도 틀린 표현이죠. 담장을 허문 게 아니고 벽돌 담장을 쇠담장으로 바꾼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광역학군제 이거는 제가 이기한 후보 국회 오기 전부터 내가 국회에서 교육부 상대로 많이 한 거고 이기한 후보는 부패 혐의로 구속됐던 공정택 교육감을 또 선거운동 해주신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공약을 가지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까? 제가 이제 김 후보한테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 후보 자꾸 비방하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김종원 후보께 내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김종원 후보는 이제 김종철 후보 미안합니다. 우리 대학교 우리 다 동창이신데 김종철 후보께서는 민노당에도 있었나요? 네, 민노당 서울시장 후보를 그래서 했죠. 제가 알기로는 민노당하고 진보신당이 갈라질 때 네네. 그때 민노당은 종북주의자들이 많다. 북한에 대해서 할 말 못한다.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민노당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네네.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우리 김종철 후보는 그때 안 들어가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종북 노선이 아직도 일부 인사에서 있다고 그러는 그 통합진보당하고 이기한 후보의 민주당이 연대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당하고 문제가 크게 있는 당하고 또 다 합치면 합친 연대하는 정당이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합진보당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그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대표가 그러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현재 대표께서. 이정희 대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대 세습에서는 자기가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분이 6.25 전쟁이 납치민지 북치민지 분명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 아닌가요? 그럼 그것이 문제가 안 되나요? 김종철 후보께서도 볼 때?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인 잘못된 발언이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아니 6.25 전쟁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께서 시작을 해 주십시오. 요령은 이제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이계한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하고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은 아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게 있습니다. 광역 학군제에 대한 것인데요. 그 후보님께서는 우리 동네, 그러니까 동작에서 교육 문제 때문에 옆 동네, 그러니까 서초구로 위장 저집을 많이 해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그 광역 학군제를 하는 게 옳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하는 걸 제가 이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공정택 그 당시 교육감과 광역학군제에 관한 많은 공감대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선대본 부장이 이름 올라가는 걸 잘 몰랐는데 그걸 제대로 부인하지 못했다라고 인터뷰하신 건 봤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역학군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서초구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옆 동네로 막 위장 저집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어찌 보면 그 내용이 우리 동작구에 있는 학교는 경쟁력이 약하고 또 그다지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계속 자인해주고 재생산해주고 주민들 하여금 그런 어떤 서초구로 가고자 하는 그 욕구를 더 들게 해서 결과적으로 동작구 교육 환경 발전에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광역학군제 할 때 제가 전제했던 것이 우리 동네 학교가 선택받는 학교로 발전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교육과 함께 부탁을 드려서 그 우수교사,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우수교사를 모시는 것, 그다음에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도를 하는 것, 그다음에 학부형과 동창회가 연계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동의를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간 공정택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책 면에서는 동의해 주셔서 제가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감이 되시면 그 정책을 수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정몽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양반 정말 부패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공직에서도 강제로 퇴임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사람에 관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전히 광역학군제보다는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노력하고 또 공평한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한번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전적으로 그 기본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립형 사립학교 같은 것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광역학군제의 취지가 지금 많이 퇴색이 돼서 우리가 네네. 다시 한번 교육제도, 학군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후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88만 원 세대로 청년들이 시작을 하면은 10년이 지나도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내하청,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많이 쓰는 기업 중에 2위가 어디냐면은 목포에 있는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삼호중공업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만은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 군산공장도 기술연수생 1,600명을 뽑아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1년 후에 10명만 그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꼭 정 후보님은 울산 현대중공업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 후보님이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로서도 예전에 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의 뭐 70%다, 80%다 이렇게 제한한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원칙을 정해야 될 텐데, 원칙으로 하면 불합리한, 임금과 복지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다 철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뭐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해야죠. 근데 김종철 후보께서는 저보다도 뭐 회사 사정을 더 잘 아시네요. 뭐 1,000명, 뭐 몇 명 연수했는데 왜 10명만. 이게 군산에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김종철 후보께서 또 저만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서 그 연수라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기업이 오히려 기업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거래요. 기업이 연수하는 게 아니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그것도 조사를 그다음에 했습니다. 조선에 관해서 혹시 김 후보 조선소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죠. 제 질문 내가 간단히 시간이니까. 이렇게 조선은요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고 건설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업무 장소가 같아서 일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본사에서는 그 설계, 감독 이런 일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장인 시간이 별로 경비를 하는 건 또 다른 예, 예. 사람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좀 그것 이해를 때문에 하세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그 200억 가까이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1,600명 그 기술연수생으로 나눠봤더니 1인당 1,200만 원인가 그래요. 그걸 차라리 그 연수생들한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200억까지 받은 회사가 그거를 정규직을 10명밖에 채용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정부가 회사 시설을 이용해서 연수를 해주는 거고 회사가 뭐 200억 만약에 200억 중에 돈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건 반납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알아보시죠. 그거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잘 그리고 처리를 투자한 거는 부탁드립니다.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수조원을. 네. 보통 기업들은 주민들은 다 좋다 그래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한번 이 보십시오. 세 후보님들의 토론이 열기를 띠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맺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그 맺은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나 또는 토론하신 부분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2분 동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께서 2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동작을의 우리 어르신들, 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들 토론이 주민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쉬움이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좋은 소식도 있어야 할 텐데 상대 후보 헐뜯고 비방하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얼마나 힘드시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유세 차량이 지날 때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거는 다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 현재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년 전에 천안함이 폭침되었을 때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나요? 이것은 북한이 했다는 것은 억측이다, 삼류소설이다. 또 천안함 2주기 때 야권 연대를 했다는 정당들은 이것은 북한이 한 소행이라는 말을,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듣고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는 그러한 선거 운동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작의 어르신, 주민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늘리고 문화, 교육시설 늘리고요. 그리고 도로도 가능한 대로 확장을 하면서 우리 원조 강남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2분 동안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동작을 주민 여러분, 저는 앞서서 그 두 분 후보님들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그리고 양극화 해소, 서민 복지, 그리고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 몇 차례 그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맞은 게 무슨 자랑이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벌금이 있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 아주 유명했던 그 마포의 상암동 이랜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당할 때
거기 가서 연대하다가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하려다 보니 현행법이 그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호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 우리 동작구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동네 골목 상인분들과 또 함께 하다가 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또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경찰이 그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이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또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약 50만 원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벌금들입니다. 재벌을 개혁해야 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서민복지를 위하고 재벌들에 맞서서 골목상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몸을 던져서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저 김종철은 그 일을 해왔다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저는 저를 다른 두 분 후보님들보다 훨씬 더 오래 보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민들이 살기 좋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이계한 후보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 주민 여러분, 정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우리 동작을 발전시킬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서로 헐뜯는 일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과거를 들춰서 비난도 하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정책을 가지고 또 공약을 가지고 여러 유권자분들께 가서 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동작을이 정말 살맛나는 동작이 되는 것인지 더불어 살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리하고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귀 큰 이계한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작의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공약을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4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경문고등학교도 문제이고 동작고등학교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공진화 현상을 보면서 여기 계신 두 후보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국민한테 다가가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까 하는 노력을 하면서 선거 전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변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꿈꿀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봄 추위에 건강하시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세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천하우락 재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근심과 즐거움이 모두 선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찌 즐거움과 근심뿐이겠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선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그 올해는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는 우리의 대표를 고르고 뽑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4월 11일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우리 유권자들의 손으로 나라의 일꾼, 지역의 대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